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6번 자료 보시니까 주택임대차 기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경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기다 자료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1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계약기간 이렇게 나갑니다. 계약기간은 이게 최저 기간은 몇 년이더라? 이게 2년이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보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손치더라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있어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서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첫 번째, 이건 여러분들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취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난 1년만 살다가 계약 기간 끝난 다음 집주인한테 내 보증금 돌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은 1년 딱 살다 보니까 이 집이 괜찮거든요. 1년 살다 보니까 아이고 괜찮다. 그럼 어떻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저 임대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뭐다? 집주인하고 다시 재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어요. 체결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나는 나머지 잔여 기간 몇 년, 1년 동안 내가 더 거주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임차인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년 동안 끝나고 나서 살다 보니까 이 동네 괜찮네 그럼 내가 1년 더 살겠다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1년간 계약 체결했단 말이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1년이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당연히 반환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1년이란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럼 이럴 수 뭡니까? 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 해지가 되거든요. 계약 해지가 되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 계약 기간 끝나면 내가 나갈 테니까 보증금 돌려줘요. 그러면 이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또 쓸데없이 말이지. 넌 무슨 소리 하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하면은 이 임대차 기간의 최저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넌 1년 더 살아라. 1년 더 여기서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인 입장에서 네가 1년 더 살아라. 1년 더 살고 내 1년 있다가 내 보증금을 내 반환해 줄구만 라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요. 동법 10조인가 보니까 이 강행 규정입니다. 즉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은 그 효력이 없어요.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은 유효하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두 번째 보시니까 묵시적 갱신 이렇게 나옵니다. 묵시적 갱신. 자, 묵시적 갱신 이건 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면은 첫 번째 임대인, 두 번째 임차인 이렇게 나와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을 기준해 가지고 한 달에서 6개월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뭔가 통보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요때 되면 내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제 우리 이제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정액해가지고 다시 니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니 나가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임대인은 뭐다? 계약 만료 한 달에서 6월 전에 어떻게 반드시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 계약기간 끝난 다음 이 사람 나갈 거야 말이야. 나간다 그러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즉 뭐다 이게 요 1월에서 6개월 요거 뭐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통보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한 달 전,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난 더 이상 내 계약 체결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요 규정은 뭡니까? 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조항에 나와 있는데 이런 기간 내에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딱 함구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네. 그때 가가지고 임대인이 너 나하고 다시 보증금 청약해가지고 계약하자 이렇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난 나갈 거야 라고 통보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런 와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만료된과 동시에 난 나갈 거야. 안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 내에
각자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자 이런 식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더라. 재계약 없이 직전 계약 내용과 동일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다시, 직전 계약 내용 하니까 예를 들자면은 계약 기간이 2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 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계약 기간 또 2년으로 주어져요. 또 두 번째 보증금액이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다. 1억이었으면은 이것도 보증금 또다시 1억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이다. 직전 계약 내용과 동일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직전에 계약 기간은 몇 년 했지? 2년. 그럼 2년 동안 임차인은 또 이 집에서 그냥 살 수 있다 이게. 보증금 얼마? 1억이었다고. 그럼 1억 여기서 정액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년 동안 또 보증금 1억 이건 뭐다? 결국 임대인 집주인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보시니까 2년의 계약기간을 정했고 이때로부터 해서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자,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직전 계약 내용에 구속을 당해버려. 이러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2년을 체결했다고 하면 2년 동안 또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짝소리 못합니다. 그래 보증금 정액해달라. 물론 계약이 이때로부터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니까 이때로부터 한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보증금액에 대한 정액을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원래 보증금액이 5% 범위 내에서만이 정액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어쨌든 직전 계약 내용에 구속을 당한다더라. 누가? 임대인이, 집주인이. 자, 그런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니까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 이거. 이런 와중에 보니까 갑자기 내가 지방으로 어떤 발령 받아서 막 이사를 가야 돼요. 이랬을 경우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때는 임차인이 이때 말이죠. 예, 임대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무슨 통보냐? 그러니까 나 저기 이사 갈 거요. 그럼 분명히 묵시적 갱신이니까 2년이면 요때가 또 2년이 완성이 되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죠. 근데 그럼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란 말이죠. 요때가 나 다른 데로 이사 갈 거예요. 이사 갈 거니까 내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라고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인이 나 요 앞으로 2년 동안 내 살 거예요. 그러면 나가라 마라 이 소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 임차인이 그런데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 중에 내 나갈 거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통보를 누가? 임대인이, 집주인이 받으면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뭐 어떤 효력이 발생된다더라게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면은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당연히 반환을 해 주어야 된다더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1월에서 6개월 전에 한 달 전에 또 이게 통보를 한다 이게 물론 구두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통보한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부인은 안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 이랬을 경우는 내용증명 있잖아요. 이게 일반인들 보면 뭐 내용증명 뭐 거창한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용증명이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내용증명이 뭐다 이게. 단지 그 서신을 발송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언제 주장을 했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이 뭐죠?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냥 쑥 작성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말이지. 작성해 가지고 이거를 세부 작성해서 이거 어디 가시면 된다 이게 우체국 가셔가지고요 내용증명 우편 발송할 거예요. 그럼 우체국에서 알아서 뭐 자기네들 발송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주택임대차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다른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시는 그때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 이 우편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좀 기분을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시더라도 어떻게 상대방 좀 기분 안 상할 거면 말이죠. 문구라 비교적 좀 무난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묵시적 갱신 이것은 뭐 1번 내용하고요. 또 2번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기간 등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번을 보시니까 임차권 등기 나와요.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나오십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이제 등기를 하려 그러면요. 등기 공동신청주의입니다. 등기는 뭐다? 등기 공동신청주의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권리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같이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뭐다 이게? 공동신청이 아닌 임차인이 어떻게?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하에서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임차권 등기한다. 이건 뭐다?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어.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임차인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내 보증금 줘. 그러니까 집주인이 말이 방 뺏어 나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런 와중에 보증금 방도 안 빠져가 보증금도 못 받고 그런 와중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사를 가버렸어. 그럼 그 순간부로 임차인한테 가장 중요한 뭡니까? 임차인의 대항력 이 자체가 띠디디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집주인 보증금 줘, 못 줘.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임차인이 어떻게 단독으로 이건 법원 민사과 법원 민사과에 가시게 되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한 채 2만 원도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에서 이거 뭐다 이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경매 정보지 등을 보시게 되면은 권리관계란에서 보면 뭐 임차권 등기된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택 임차인이 있다. 근데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뭐다 이게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임차인에 대한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됐다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을구상에 이게 임차권 등기가 되는데요. 그걸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임차인의 전입 날짜 나와 있죠. 임차인의 확정일자 나와 있죠. 임차인의 점유 부분 나와 있죠.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권 등기되었다면은 그런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은 보다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4번 보시니까 이제 보증금 인상 이것도 알아 놓으십시오. 모르면 당합니다. 이건 이제 모르면 당한다. 보증금 인상한다. 2년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조금 살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전세금도 조금씩 뭐 하향 조정세란 말이죠. 그런데, 뭐 경기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뭐 전세금이 팍팍 올라버려. 부동산만 막 올라버려.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임대인, 집주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최소한도 1년에 경과된 그 이후부터 보증금액에 대한 정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 요청은 정액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원래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를 들어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면은 원래 전세 보증금액의 5%에 국한해가지고 보증금액을 청액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 내지 주장을 할 수가 있다더라. 뭐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뭐 참고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기간 중에 보증금액을 정액한다 했을 경우는 주택은 5%인데요. 상가 같은 경우 원래 보증금액은 보증금의 11%.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란 말이에요. 전세 1,000만 원이다. 그럼 1년 있다가 올리고 싶다. 뭐 얼마? 12%니까 얼마입니까? 1,120만 원입니까? 120만 원만 올린다. 근데 보니까 보증금 1,000에 월세가 뭐 한 20만 원 된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요것도 올리고 못합니다.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보증금 놔두고 월세를 올리겠다면 월세 20만 원에 12%면 얼마입니까? 12,000원인가요? 이런 식으로.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올려야 된다. 그런데 실제 주변에서 뭐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요걸 또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것은 5% 이건 뭐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액을 정액하는 데서 한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 보증금은 정액도 있지만 보증금 감액 청구도 있어요. 감액은 누가 한다도 임차인이 감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그냥 부동산 값 떨어진다 이거지. 보증금 깎읍시다. 이게 대표적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1997년도 11월 달에 IMF 온 이후 98년도, 99년도 이때는 전세가 좀 막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도 임차인은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런데 보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 2년간 계약 기간이 뚝 끝나버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야 너 나하고 다시 재계약 체결하려면 보증금 2억을 해서 나하고 계약 체결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알아서 해라. 계약 기간 끝난 그 이후에 보증금 정액의 한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갱신 청구권이 없어요.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너 1억으로 살았는데 너 나하고 2억으로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니 나가라.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슬프겠지만 억울하지만 그냥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최저 임대차 기간이 1년입니다. 상가는 주택은 2년인데 자 1년간 계약 체결했습니다. 1년간 계약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때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1억으로 뭐 임차했단 말이죠. 1년 동안 끝난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주가 또 와가지고 야 너 나하고 재계약하려면 너 2억으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니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못합니다. 상가 주택은 할 수 있는데 상가는 못해. 왜 그러냐니까 상가의 경우 특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게 특별법이거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을 했을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주택은 X인데 상가는 O입니다. 계약 갱신을 몇 년 동안 5년 동안 나하고 계약 갱신하자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1년 딱 끝난 다음에 1억에서 2억을 올리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보증금 정액 한도가 몇 프로인데 그러니까 12%지. 그러니까 1억이지. 1억에 12%면 얼마입니까 이거? 1200이죠. 그죠? 따라서 1억 1200으로 해서 나하고 다시 계약 갱신하자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상가 임차인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 보시니까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경우 해가지고요. 이것도 보시니까 전세를 월세로 환산한다니까 주택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14%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1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니까 전세를, 이 자료에 보시니까 예로서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인데 요걸 만약에 보증금 4천으로 해서 전환을 한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 1,000만 원 요거를 1,000만 원 요 전세를 월세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떡하지?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14% 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40만 원 이게 월세가 된다. 1년에 140만 원의 월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율이 뭐다? 주택은 14%요. 상가는 뭐다? 뭐 5천짜리인데 4천원을 다운한다고 이게 15% 되니까 월세가 이제 150만 원이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주택임대차 관련된 기본 상식적인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은 생활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집주인도 알아놔야 되고 임차인도 알아놔야 됩니다. 내가 서로 알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십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보면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모법은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이 뭐고 확정일자가 뭐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단지 금액만 대비해가지고 비교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